안녕하세요. 구해적 빌딩의 김지현, 정유주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 당산동에 괜찮은 매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건물의 위치와 상가는 어떤가요? 본 건물은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 약 320m 도보 5분 거리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2호선, 9호선 당산역에서도 약 700m로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인근 아파트 배우 세대 약 2,500세대,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 배우 세대가 풍부한 항아리 상권으로 주변 학원 및 F&B, 생활 밀착형 임차가 구성되어 있고요. 영등포구청, 경찰서 등 관공서와 대기업 사옥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비하는 먹자 F&B 상권이 영등포구청역 인근으로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유동성 또한 풍부한 지역입니다. 소개해드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바로 뒤에 있는 빨간 벽돌입니다. 건물 정보도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 면적 65.31평, 건축 면적 37.77평, 연면적 186.79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현재 5개층으로 되어 있고요. 건폐율은 57.83%, 용적률은 224%. 중공업 지역인데 용적률 한도는 많이 남아 있어서 활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건물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4층은 주택인데 현재 임차인이 몇 개 호실만 빼고 다 꽉 차져 있는 상황이지만 매도자 책임 명도 가능하고요. 주택도 잔금 전에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좀 이렇게 있고 해서 주거로서도 살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주거와 수익을 같이 하시고 싶은 투자자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창호는 조금만 더 사이즈를 키우면 사무실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4층에 내부에 있는 벽체는 조적 벽체로 보여요. 철거 자체는 굉장히 수월할 거로 보이고요. 건물을 약간 뒤로 밀면 자주식 주차가 되게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좀 뒤로 미는 편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좁을 때 높은 층까지 잘 보이려면 건물이 코앞에 있기보다는 뒤로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뒤쪽으로 조금 좀 밀려져 있다 보니까 상층부까지 시원스럽게 한눈에 보이고 자주식 주차 5대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이 건물을 신축으로 할 필요 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선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건 뭐냐면 기존의 전기선이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거를 그냥 둔 상태에서 전기 증설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매입을 시키게 될 거고, 우편함도 지금 이 좁은 복도 앞에 튀어나왔으니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매립을 해서 깨끗하게 설치를 할 거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쪽 화장실 자리, 이 배열이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오자마자 반층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또 내렸을 때 반층 올라가거나 내려서 세입자 공간으로 진입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건물의 계단실을 철거를 해야 되고 공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수평으로 진입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의 장점이 앞전에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지하를 포함해서 총 5개 층인데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4층만 일부가 내력벽으로 보여서 공사비를 많이 아낄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체를 상당 부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 비용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장점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각 층에 38평 정도의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한 공간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 공간을 5평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전용 공간은 32평에서 33평 정도, 네모 반듯하고 시원한 면적이 빠지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임대 맞추기에 굉장히 적절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부분들을 다소 여유 있게 예산 책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수 공사비는 9억에서 9억 5천, 그리고 5천만 원 정도의 설계 인허가비를 책정을 해서 10억이면 설계 인허가 행정적인 비용 다 합쳐서 리모델링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이제 정유주 이사님 모셔서 매매 가격 전망 관련돼서 좀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본 건물 인근 그리고 영등포구청 인근으로 평당 7천만 원에서 평당 1억 1천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실거래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역 대로변으로 평당 1억까지 실거래가 찍혀 있고, 바로 앞에 코너 건물이 2022년 3월에 평당 5,900만 원에 매각이 됐는데 지금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건물의 매매가와 임대 예상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본 건물은 35억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평당 가격은 5,360만 원입니다. 명도는 가능하고 잔금 전 용도 변경도 가능하고요. 공사 후 예상 임대료는 1층은 15만 원에서 18만 원 선, 상층부는 10만 원, 지하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증축 후에 총 연면적 210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보수적으로 평당 8만 원으로만 잡아도 2억에 1,600만 원 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5%가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지금의 매매가가 확실히 저렴해서 그런 숫자
흑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35억 기준으로 80% 대출 시 28억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취등록세, 부대 비용 포함해서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9억 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사비 포함했을 때는 12억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나 대출에 관련된 내용 전화 주시면 제가 현장 투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포함해서 네. 12억 정도의 실자금으로 이런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주변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도 얼핏 10억에서 15억 수준이니 9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시설로 옮기면서 월세도 거두시는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3년에서 5년 후에 평당 한 9천만 원 선 60억으로 매각했을 때는 12억 정도 이제 발생하고 투자 대비 100% 수익률입니다. 성격 급한 투자자님들 때문에 항상 3년에서 5년 후에 예상 시세 차익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지역은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호재가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의도, 영등포 어떤 개발 계획이 얼마나 화려하게 잡혀 있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만큼은 거주하시면서 은행이자 잘 감당되는 지역이니 머릿속에 10년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방향을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향후 임차 업종 및 MD 구성은 어떤 방향성이 좀 있을까요? 교통의 또 요지이기 때문에 오피스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 블럭만 나가도 이제 학원이 좀 질비해 있어요. 학원 관련된 임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1층은 F&B가 들어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 음식점도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유주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건물의 강력한 한방 어떤 게 있을까요? 30억대의 중공업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평당 5천만 원 선에 금매로 잡으셔서 연면적을 200평 넘게 쓸 수 있어서 임대료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익률을 이제 가져갈 수 있고요. 자연스러운 집가 상승과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이 강력한 한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강력한 한방은 무엇일까요? 이 지역의 교통망이 압도적이에요. 강남 진출이 쉽고 마포구 진출 쉽고 영업을 기반으로 물류를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장기적인 호재도 많은 지역이고 지하철역 어디 옮길 수 있어요. 영원한 베네핏이거든요. 교통망이 잘 돼 있는 이점 그리고 장기적인 호재들이 많은 이 지역 마음 편하게 10년 사놓고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엄청 올라 있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강력한 한방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종합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되게 오래된 좀 문제 있는 건물들을 의뢰를 받아서 가서 상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공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고충들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건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하고 부분 임시적인 방편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200만 원, 300만 원 써서 뭔가 방수를 했습니다. 금방 또 B가 세요. A가 임시 방편이다. B가 좀 오래 간다. C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이런 거를 제안을 드리고 금액대별로 설명을 드려야 받아들이시는 분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200만 원입니다. 네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방 또 물이 다시 새면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정도 수준에 맞는 공사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다 뜯어서 새로 해요. 그러면 돈이 얼만데? 그러면 그렇게 다 뜯어서 하면 돈이 얼만데요? 그럼 500만 원이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몇 달 만에 다시 셀 것 같으면 500만 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500만 원 들여서 하실래요? 라고 하는 순간 200만 원 써놓고 또 500만 원 쓰는 거예요.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생각하시는 순간 저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가면은 이미 이런 스토어들이 잔뜩 쌓여서 돈은 돈대로 써놓고 효과는 이제 못 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빌딩 유지관리 사업에 정말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에 공사를 하던 저희 회사의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면 어느 누구보다 빌딩 유지관리를 속 시원하게 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미 저희한테 공사를 맡기셨던 건물주님들과 몇 개의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의뢰를 주시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까요? 남들 다 하는 거 설명드리는 거는 뭐 시간 낭비니 저희 회사만이 별도로 갖는 특색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저희는 건물의 진단을 먼저 합니다. 건물의 뭐 쓰레기 배출, 방범 상태, 주차 관리 상태 100여 가지가 되거든요. 저희가 챙기는 건물의 유지 관리 체크리스트가 이 100여 가지 되는 거를 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안 제안서를 먼저 제출해 드립니다. 세입자들이 통제하에 있지 않은 아니면 전 건물주께서 우후죽순 설치란 냉난방 배관이 간판이 바깥으로 엉망이 돼 있는데 그게 누수의 원인이 되고 건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건물 가치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오길 꺼려하는 상태다. 저희가 건물의 진단을 끝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 제안에는 절차와 시간과 비용까지 중간 역할을 하시는 유지관리 회사들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취합해서 제출만 하는 거고 대표님 이렇대요 라고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제출하는 순간 책임질 수 있으니 책임질 수 있는 저희가 명확히 제시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승인만 하면은 공사는 저희가 알아서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새로 세팅되는 월세는 훨씬 개선된 건물에서 새로 세팅이 되니까 월세는 올라갈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중개팀도 저희가 있잖아요. 이 중개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중개팀들은 매도와 매수, 빌딩 매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매도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명도에 대한 노하우, 또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에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서 임대를 맞추는 공실팀이 있잖아요. 중개사님들이 계시니 저희가 임대 계약도 직접,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임대 계약을 안 쓰는데도 임대 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건물주님 편에 서 있으니까. 건물주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임대 계약을 맞아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중개팀이 빌딩 유지관리 사업에 개입을 해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500만 원 건물의 월세가 건물 전체 가치 15억에서 20억 가치가 있어요. 건물 검체 가치 평가하는 수익률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자면 이 월세를 떨어뜨리지 않는 유지관리 행위, 이 행위 자체가 몇십억의 파생적인 효과가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팔 때 내가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맡겨서 월세도 잘 받았다, 개인적인 시간도 아꼈다, 근데 내가 이 덕택에 몇십억 더 붙여서 팔 수 있구나, 종합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등포 와서 좋은 매물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